교회에서 그 관리하시는 어르신께서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저를 막 앞뒤 설명 없이 이렇게 좀 내쫓으셨거든요.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강연 현장에서 이제 보통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을 여성분들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늘 하는 게 뭐냐면, 결혼하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나이가 먹으면서 좀 살아보시니 어른이 되어가는 거냐, 애가 되어가는 거냐. 두 번째 질문은 인자해지는 것 같냐, 잘 삐지는 것 같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삐지면 대화로 얼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냐, 아니면 자기만의 동굴이나 숲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냐 라고 하면 아마 한 80, 90%의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은 어려지는 것 같다, 잘 삐지는 것 같다, 그리고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려고 한다 라고 말하시거든요. 한두 사람이 그런다면 그거는 그냥 개인의 특성인데, 집단적으로 50%가 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전 사회적인 현상으로 의미 있게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어른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른의 대화법. 그러면 어른이라는 말은 뭐고 어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어른과 어린이를 해석하는데요. 어른은 얼, 혼, 마음, 영혼이 큰 사람. 그 사람이 어른. 그럼 어린이는 무슨 뜻일까요? 어린이는 실수를 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이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사하는 거죠. 어린이의 스피치를요. 자,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회사에 또라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 회사 못 다니겠어.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우리는 회사를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사람과 이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로 갔더니 또라이가 2배 정도가 많아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이 꽃은 지금 밑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절단해서 이렇게 병에다가 이렇게 놔둔 건데요. 보통은 뿌리가 있는 나무를 뿌리를 캐서 다른 땅으로 옮기면 새로운 땅에 이 나무가 장착하기까지 그 악력이 4배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태냐? 되게 상처받기 쉽고 영양을 공급을 못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되게 약해 있고 원래는 강했어요. 원래는 뿌리를 내려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로 옮겼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원래 이 사람하고 잘 관계를 맺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4배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약한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인간관계라는 게 갑자기 어느 조직에 가서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저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우리가 보통 언제 상처를 잘 받느냐면요. 우리가 약할 때 되게 상처를 잘 받아요. 저는 24살에 음악대학에서 레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음악대학에서 레슨을 학생들이 하면 안 되는 거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 2살 많은 선생님이 연습실에서 레슨을 시키니까 그냥 레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희 아저씨 분께서 나오시더니 상황 설명이 하나도 없이 갑자기 대뜸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누구 선생님한테 레슨 받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뭐야 학생이 레슨 못하는 거 몰라?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비슷한 일이
그때 24살에 또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를 좀 빌려서 음악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서도 또 그 관리하시는 어르신께서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저를 막 앞뒤 설명 없이 이렇게 좀 내쫓았거든요. 그리고는 약간 지금은 꽤나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상처를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르셔서 저러시는구나. 아니면 그런다 하시더라도 왜 저렇게 무례하게 하시지? 아니면 아유 그래, 하도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저럴 수 있지. 예, 아저씨 이해합니다. 이랬을 텐데, 그때는 내 마음에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사회적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도 생기고, 그리고 원망이 생기고, 또 내 마음에 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요?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이나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다가 매우 공격적으로 폭발하는 우리의 그 성향들이, 이 반응력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사람은 힘들 때 시간을 천천히 돌리고 그 상황을 확대해서 기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흔히 말해서 그 도라이라는 분이 있어서 나 적응 못해서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상황에서 또 그러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너무너무 힘들구나. 여기는 그 전에보다 더 힘들구나. 정말 또라이가 천지 빽깔이구나. 삼재인가 올해? 9수인가? 이거 뭘 이사를 가야 되나? 이름을 바꿀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복되는 고통은 재수가 없거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우리에게 비슷한 관계의 고통이 생긴다면 그것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와 같다. 고통 이전에 신호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를 구분할 줄 알고 그 신호를 지키면 전과 같은 그런 반복적인 고통의 문제가 훨씬 적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당했던 고통의 문제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어른의 대화법,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는 어른인가? 나는 어른인가? 나는 어린이인가? 저쪽에서 어떤 대사로 나를 자극했어요. 보통 자극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한테 말을 좋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나를 자극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기분 나쁘게 나한테 말을 했거나 예의 없는 태도와 자세로 나에게 말과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때 자극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자극적인 대화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자극에 대해서 바로 그냥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어떤 자극을 줬어요. 이 자극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예의 있는 언행이 아니라 뭔가 부정적이고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자극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매우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바로 그 자극에 대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게 저는 어린아이의 대화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른의 대화법은 뭐죠? 그런 부정적 대화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할 때 일종의 자기의 좀 공간이 생겨서 생각해 볼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극과 내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극으로부터 내가 좀 떨어져서 이 자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 여유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여유가 너무 오래 있을 필요도 없어요. 5초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반응하고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고 후회하는 말을 하는 경우는 보통 1, 2초 안에 반응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래서 한숨 내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표정을 짓지? 이해가 안 되네? 기분이 나쁘네? 라고 할 때 바로 반응해서 우리는 보통 손해가 보는 경우가 많고 싸우는 경우가 많고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하는 시간과 공간, 최소 3초에서 5초를 버는 것, 저는 그게 어른들의 대화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그렇게 대했던, 내가 그렇게 대했는데 저쪽에서 나를 그렇게 대해줬던 그런 어른을 만나는 경우가 높아지면 우리도 반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른을 본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는 어른을. 그리고 그런 대화를 하는 어른과 내가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하네? 되게 화가 났는데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네. 저에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고요. 그 선생님은 성악과 성악 선생님이었는데 본인의 거의 딸 같은 나이 차이가 나는 이제 피아노과 학생이 와서 반주를 하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치다가 틀렸는데 보통 그러면 교수님은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반말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그렇게 해줄래요? 거기는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실래요? 그때 저는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교수님인데 학생 1학년, 2학년 피아노과 학생에게 저렇게 대하시네. 그리고 전에 어떤 정치인분을 강연 끝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사모님보다 나이가 12살이 많으셨는데요. 방송도 아니고 개인적인 사석이었는데 얘기가 끝나고 나서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칭을 꼬박꼬박 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보, 그것 좀 그렇게 한번 갖고 와 주실래요? 체크해 주실래요?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저렇게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밥 2그릇 잡수시고 맛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뭐지? 그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에게도 그 어른에게도. 그리고는 그게 없어지지 않고요. 사람 저쪽에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한 원리 중에 하나는 어른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으로 참 어른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어른이 되고 어른의 대화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부모님에게도 못 받고 그럴 만한 스승도 안 계셨고 그럴 만한 선배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는 의지를 갖고 그러한 상황과 사람을 책으로든 영상으로든 가까이 자주 있다 보면 저는 노출되는 것으로 물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 에너지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책 한 번 읽는다고 인간이 변하나? 안 변할 수 있죠. 확실한 건 의지를 갖고 여러 번을 보고 여러 권을 보기 시작하면 물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건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지를 갖고 여러 번, 자주, 때에 따라서 이런 좋은 언어가 있는 글들을 보면 문자로든 영상으로든 우리가 그 어른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챕터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나의 소통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에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지 않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네 목소리 똑같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의 소리는 내 귀로 들어서 울림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요. 남의 소리는 외의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울림이 빠져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늘 울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이렇게 듣다가 기계로 들어가서 외부로 들어오는 자기 소리를 들으니까 생경한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나와 남이 느끼는 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도라이 또는 상도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나를 중간중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보면 나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주변에 나에게 정말 야,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한 사람만 그렇다면 그건 대부분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면 그 확률은 상당히 올라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렵죠. 저도 저희 직원분께, 스태프분께 야, 넌 김창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무기명으로 좀 얘기해 주라 라고 할 때 그거를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내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나도 억울하고 남들도 나 때문에 아, 참 어린아이 같은 스피치만 구사하는구나, 어린아이처럼 인간관계만 맺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어른을 만나서 어른을 경험하면 어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만약 어른스러운 스피치를 구사한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해서 그런 어른들의 대화를 모아놓은 책이나 영상을 자주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도 조금씩 어른의 말하기를 구사할 거고, 그렇다면 안과 밖으로 꽤 괜찮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